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이제 3월부터는 여러분들께 좀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제가 논술이 주 전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작년에 출제됐던 주요 대학의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미리 제가 풀어본 후에 어떤 내용이었고 올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시간 나는 대로 시리즈로 한 2달 반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대학별로 2024년 3월 말에 지금부터 한 25일 후에 각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논술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할 거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연습 삼아 서울과기대 기출분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5학년도 서울과기대 수리논술의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의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되겠고, 작년 서울과기대 기출문제는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전반 하나, 오후반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걸 응시할 때 나는 오전 거 응시할래, 오후 거 응시할래 이런 게 아니라 모집 단위별로 대학이 워낙 지원자가 많으니까 오전 시험, 오후 시험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거고, 두 시험의 문제는 난도는 비슷한데 내용은 다릅니다. 서울과기대는 고1의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까지 출제를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검은색은 1번, 핑크색은 2번, 파란색은 3번인데요. 오전 문제를 보면 고1 수학의 근거계수의 관계, 좌표 평면에서 대칭성에 관한 개념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고, 삼각함수의 값 계산, 4차 함수 중에서 수능하고 아주 비슷한 유형으로 극값을 갖는 4차 함수의 조건을 던져주고 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미적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작년에 서울과기대 문제 중에서는 특색 있게도 매개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이 매개변수 자체가 여러분이 조금 평소에는 보지 못했을 그런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물어봐서 이게 제일 오전 시험에서는 어려웠을 거고요. 오후 시험에서도 조합, 고1의 순열과 조합에서 조합에 대한 얘기 있었고, 지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기,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능에서는 수학적 기납법을 거의 다루지 않잖아요. 최근에 10년 이내에 그런 문제를 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논술에서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원의 수열편 공부할 때 수학적 기납법 정도는 한두 번 정도 지나갈 때마다 해두는 게 좋겠고요. 수학2에서는 두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미분에서는 미분과 적분 단원의 수능적 개념을 정말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울과기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서울과기대 기출문제를 아래 업로드 해놨으니까 미적분까지의 기본적인 수능 준비가 맞춰진 학생이라면 또는 그때가 되면요, 서울과기대 문제를 100분을 시간을 두고 한번 풀세트로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과기대 수리논술의 기본적인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고1의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고1의 과정은 모든 대학의 논술 문제에서 간접적으로 출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잘 안 다루게 되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근과계수의 관계 이런 정도만 쓰지, 나머지 유무리 함수나 이런 순열과 조합 이런 내용들은 논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봐두는 게 좋고, 수능에도 고1의 과정은 꽤나 요즘에 중요하게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고, 서울과기대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수능처럼 세 문제가 아니라 대문제 안에 새끼 문항이 쭉 달려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보면 낱개로는 9문제 되고 대문항으로는 3개인데, 그 중에 문제 1번은 독립문항이라고 해서 문제 1번 안에 있는 소문항 3개가 서로 다 다른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소문항 3개가 서로 다 다른 문제처럼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수능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수능형 문제가 문제 1번의 주된 출제 내용이고요. 대문항 2번으로 가면 소문항 간의 연결관계가 조금 강하고, 대문항 3번으로 가면 소문항들이 앞에 소문항이 다음 소문항을 풀기 위한 재료이거나 힌트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고, 요즘 대학들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는 대학이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양대가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과기대는 난도는 쉽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울과기대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과기대는 정시로 요즘 같은 트렌드에서는 국숭 다음 정도의 서울과기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백분위로는 83% 정도, 국수탐의 평균이 83에서 84% 정도가 서울과기대를 합격할 수 있는 정시 합격권인데, 수능 체제도 없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서울과기대를 만만하게 보고 수능 후에 한 3일에서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정도의 대학은 아닙니다. 논술 문제 자체는 서울과기대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현저하게 쉽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적 기납법이나 아니면 미적분의 조금 논술에 가까운 생소한 문제도 한두 개 있고, 문제가 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합격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작년 2024학년도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면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서울과기대가 주로 출제하는 개념은요, 등비급수의 문제들, 무리방정식, 속도와 미분, 삼각함수, 접선 넓이, 함수의 최대 최소, 부피, 호의 길이 등 미적분의 활용 단원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요. 보일 것도 은근하게 출제된다고 했죠. 여러분이 서울과기대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적분까지의 개념을 마치고 고1의 내용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두신 다음에 작년 서울과기대의 기출문제, 작년 모의논술, 재작년 기출문제, 재작년 모의논술 이렇게 지금부터 시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서울과기대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기대는 그 유형과 난도가 좀 익숙한 대학이다 보니까 쉬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과거에 한 3년 정도의 서울과기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서울과기대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한국항공대 공학계열 문제도 유사성이 많으니까 그 대학의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한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출제했던 서울과기대 기출문제랑 모의논술 문제를 올려놨는데 요 이전의 대학 것도 저의 카페에 오시면은 누적해서 4, 5년치를 수록해 놨으니까 와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과기대 수리논술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